내일 못 믿겠다. 돈 달라. 작년에 우리가 뭐 겪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뭐 2,400불 있다고 해도 못 믿겠다. 뭐 일단 못 믿겠으니까 네 얘기는 알겠는데 나 좀 불안하니까 일단 돈 내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동성에 대해서 너무 뭐 과학적 모델이라고 해서 분석해갖고 거기에 딱 맞춰서 간당간당하게 유동성하지 말고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유동성을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좀 논의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어떤 국제적 논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기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이제 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리만 사태 나오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게 투자하고 하는 걸 보면 이제 보통 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짜 이제 저 전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60만 원이니까 사겠다. 아니면 뭐 거꾸로 뭐 팔아야겠다. 이런 어떤 진짜 그 가치를 분석해서 하는 투자 그런 투자 요인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파트가 하나예요. 두 번째는 순전히 유동성의 흐름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뭐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당장 내일 아침에 우리 병원비 내야 돼. 우리 아들 등록금 내야 돼. 그러면 암만 뭐 좋다 하더라도 일단 그거는 무조건 거래를 돈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이 많아지면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 후주머니에 자기는 평소에 한 100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20이 생겼다. 그러면 그 20을 자꾸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본질적 가치와 관계없이 유동성의 그 흐름, 유동성의 흐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이제 굉장히 시장을 변화시키는 게 소위 말하는 그 노이지 투자인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소위 말하는 부안해동 이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갔다가 그냥 이상하다 그러니까 쭉 빼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경제학에서 이제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가격이 그 가격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면은 그러면 생산 소비 분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후생도 그렇다는 거. 이게 경제학의 기본 전제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보면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순전히 진짜 본질 가치와 관계없이 유동성의 흐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고 거기다가 부안해동하는 그냥 이상한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기본 전제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도 사실상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에서 결혼한 장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장가가기 위해서 전 세계에 데이터베이스 놓고 가장 합리적인 조건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냥 주변에서 어떤 상황에서 몇 명 중에서 봐서 괜찮다고 하지 이게 결코 경제학에서 계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우리가 의사결정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전제하고 있는 그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게 아무런 제한 없이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실제는 거래 끝났다고 거래 닫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에서 자금 흐름이 막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이 자본주의 경제학의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의 기본 원칙들이 다 흔들리면서 의문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는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이 다 아시겠지만 일단 할 수 없다. 우리도 재정 감세하고 있는 재정 다 풀어갖고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하니까 작년에서 한국이 좋다, 안전하다, 수익이 높다, 오케이 알겠다. 그렇지만 모르겠다. 내가 당장 내 코가 석자다. 나도 이제 부실자들이 많아져갖고 다 생각하고 나면 내 이동성이 없으니까 한국이 좋다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코가 석자니까 다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다 빼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화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제 그게 이제 끝나니까 그게 끝난 게 사실 한미 수합이죠. 그 한미 수합을 하면서 제가 딱 느낌이 뭐냐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물속에다가 사람 다 이렇게 잠겨놓고 어느 놈이 빨리 죽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이거 빨대 갖고 이제 물위로 딱 하면 저놈은 빨대 하나 생겼네. 그럼 저놈은 안 죽겠네 하고 쟤는 이제 관심 갖게 지내고 어느 놈이 빨리 죽나. 그래서 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하고 뭐 동북권하고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한미 수합 딱 보는 순간 제가 느낌이 한국이 빨리 망하냐, 뭐 아시아 국가가 빨리 망하냐 동료를 이걸 딱 보고 있다가 한미 수합해서 딱 하니까 저놈은 빨대 하나 생겼으니까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딱 거기서 살아난 것 같아요. 제 느낌. 이제 그러다가 보고 되니까 이제 또 뭘 갖고 집잡냐면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다. 그런데 전 세계가 경기가 어려워질 거고 지금은 구도가 전 세계적인 구도가 미국은 자기가 1달러 벌어서 1달러 20센트를 쓰고 그러면 자기가 번 거보다 더 쓰면 어떻게 해? 돈 빌려야 되죠. 근데 돈은 누가 빌려주느냐? 결국은 돈 빌려주는 건 이 수출 마냥 중국이나 이런 산유국들이 그 자기가 무역거래라든가 경선 적자를 갖다가 미국에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이 수출 많이 하니까 우리는 얘는 미국 위주로 중국에 수출 많이 하고 근데 이런 구도로 해서 경제가 크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렵고 안 된다. 미국이 어려우면 중국도 어려울 거다. 중국 어려우면 너희 한국도 어려울 거 아니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중소기업 대출 많이 했지. 건설 불안하지. 가계대출 문제지. 그러니까 너희들 은행이 부셔야 될 거다. 그래갖고 작년 12월부터 막 난리 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작년에 보시면 기억나면 은행 자본업종 펀드 만들고 뭐 체험 펀드 만들고 뭐 법만 주고 하는 게 우리 은행들 살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막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뭐 다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생각하는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소프트 랜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정적으로 쭉 회복이 되어 있는데 이 출구 전략으로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럴도 되냐 할 정도로 이상한 정책들. 그러니까 만기 들어오면 무조건 만기 연장 해줘라. 보증도 100% 해줘라. 사실 보증 100%는 게 말이 안 되지. 은행이 보증 100%하면 나라도 그러면 내 돈 갖고 대출하겠다. 보증 100%.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상적인 조치를 해서 그렇게 넘어갔던 것들을 앞으로 어떤 단계로 해서 어떤 순서대로 또 하느냐. 이게 분명히 회복은 되고 있고 이런 조치를 오래 가면은 이게 분명히 이게 조금 자금이 안 가고 다 자금 다른 쪽으로 가게끔 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자금이 계속 썩은 대로 가니까 분명히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파이낸스라는 게 한만 예를 들어 마약이 나쁘다고 해도 그 마약 맨날 먹던 놈한테 하루아침에 끝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끊는 식으로 이게 금융은 한번 마음에 안 들어도 점진적으로 줄여서 한꺼번에 줄이면 굉장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단계적으로 빠져나오냐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고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산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미소금융하는 거 보면 관치금융이다, 정치적 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에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이유가 자본주의 시스템만 그대로 가면은 이거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능력 있고 잘난 놈이 계속해서 하면서 이 약육강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만 가면은 결국 망하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냐? 인간이 동물과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하고 그런 거는 똑같은데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은 남을 돕고 이제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굉장히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동물에서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결국은 이제 발전을 하려고 유지가 되려면 동물한테는 없는 이런 인간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가 유일한 살 길이다. 그렇지만 저는 실제로 필리핀 같은 데서도 한 3년 반 일을 해보면서 이 진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못되고 정치 권력이 잘못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무슨 정치적인 비아냥도 있고 관측이다도 있지만 방향 자체는 상당히 저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어떻게 하는